자, 이제 챗GPT의 화면 구성을 알아볼게요. 왼쪽에 보면은 여기 사이드바, 오픈 사이드바 있죠? 누르면 사이드바가 생기고 또 누르면 사라집니다. 여기는 채팅 목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사슴벌레 레포트를 작성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여기 뉴 챗이 생겼죠?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답변이 끝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제목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슴벌레 레포트 목차인데 여기 연필 모양 눌러서 초3 이렇게 채팅 목록의 이름도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전 채팅방을 누르면 그 채팅방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건 클릭해서 휴지통 모양 누르면 이렇게 삭제할 거냐 삭제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 채팅방에서 사슴벌레 관련돼서 계속 물어보면 요 채팅방을 쓰면 되지만 갑자기 요리 레시피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요 지금 사슴벌레를 다루고 있는 채팅창에서 고구마로 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만들어줘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아예 뉴 챗을 눌러서 새로운 채팅방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요 채팅방 하나에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채팅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주제가 바뀐다 라고 하면 뉴 챗을 눌러서 새롭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드바 조금 더 알아볼까요? 여기 보면 이름 누르면 마이 플랜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현재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하단에 구독의 장점이 있습니다. GPT-4를 쓸 수 있고 반응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얘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우리가 자주 채팅을 하는 역할 그리고 출력의 형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디지털 마케터고 또 디지털 마케팅 관련돼서 자주 채팅을 만들거든요. 이럴 때 채팅방마다 모든 걸 적어줄 필요 없이 이렇게 나의 역할 그리고 내가 주로 요청하는 내용을 넣게 되면 내가 별도로 채팅방에 넣지 않더라도 알아서 반영을 해줍니다. 요건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내가 채팅방에 내용을 넣지 않더라도 미리 역할과 출력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번거로운 입력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팅 앤 베타 여기서는 제너럴은 우리 테마 어떻게 할 건지가 있고요.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밝은 모드면 밝게 어두운 모드면 어둡게 할 수 있고요. 요게 다크입니다. 요게 라이트입니다. 저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왕이면 밝게 하려고 요렇게 했고요. 여기 여러분들 입맛에 따라 하면 되고 여기는 모든 채팅 데이터를 삭제할 거냐 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피처스라고 있는데요. 현재 챗GPT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오면 이곳에 다 들어옵니다. 만약 여기 기능을 끄면 챗GPT는 그 기능이 꺼지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 때는 다 켜놓는 게 좋겠죠. 현재는 플러그인과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가 됩니다. 브라우징 기능은 현재 멈춰 있었는데 뭐 앞으로 활성화 되겠죠. 데이터 컨트롤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채팅은 기록이 되고 이건 챗 GPT가 학습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마치 중국 무공에서 상대의 무공을 뺏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와 좀 비슷하죠. 내가 입력한 데이터는 다 챗 GPT가 학습을 하고 있다 이고요. 회사에서 이걸 쓰는 건 좀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내 데이터는 챗 GPT가 안 읽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꺼 놓으시면 챗 GPT가 임시로 30일까지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채팅 기록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이걸 끄기도 하는데 최근에 챗 GPT가 기업용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기업용 버전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내 데이터가 챗 GPT로 안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는 요 놈을 꺼주시면 되지만 저처럼 그냥 컨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쉐어드 링크라고 챗 GPT의 채팅방에 링크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기 매니지 누르면 어떤
링크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링크를 삭제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삭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 말풍선 누르면 공유한 채팅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공유하는지는 또 채팅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엑스포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내 계정을 삭제하고 싶다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기능이 생각보다 심플해요. 이쪽 사이드바는 다 알아봤으니까 클로즈 사이드바로 닫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상단은 어떤 모델로 챗 GPT를 이용할 거냐 요거를 알려주는 곳이고요. 기본적으로 3.5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돈 냈으니까 이왕이면 GPT-4를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GPT-4는 현재 3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리고 플러그인 이렇게 3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동시에 2개 이상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디폴트를 하든지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든지 플러그인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 같이 3시간에 50개의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다. 3시간 후에 다시 요건 리셋이 됩니다. 각각의 모드는 제가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 자, 저는 디폴트에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요 놈들은 뭐냐? 초보자들이 이 챗GPT 창을 보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알려주는 놈입니다. 예를 들면 write, thank you, note 클릭을 하면 봐봐, 너 요렇게 질문했을 때 요렇게 쓰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챗GPT 사실 요렇게 쓰면 돼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자, 여기 창에서 채팅을 입력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나는 초등학생이야 라고 하고 줄 바꾸고 싶으면 Shift Enter를 쳐서 챗GPT의 원리를 알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되죠. 사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한다거나 엑셀 그리고 또 정답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채팅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답이지? 어떻게 입력을 해야 얘가 가장 좋은 답변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챗GPT는 여러분들이 카톡 하듯이 챗GPT한테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명확하게 이야기만 해주면 웬만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채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정답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대충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보면은 챗GPT가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으나 이건 오픈 AI와 상관이 없다. 뭐 요런 내용 나오고요. 챗GPT 어거스트 3 버전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클릭을 해보면 챗GPT에서 계속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 기능입니다. 여기 보면은 챗GPT의 기업용 버전을 소개한다 라고 해서 기업용 버전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 업데이트 8월 3일 날 되었거든요. 프롬프트 예시가 나오고 답변을 제안해 주고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아, 챗GPT가 이런 게 업데이트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 감자 얼굴이 주로 있었던 요 구석에 물음표 누르면 헬프, 뭐 FAQ 이런 게 있고요. 키보드 숏컷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챗 GPT의 단축키가 나오는데요. 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배워서 쓰시면 되겠죠. 단축키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채팅창 화면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은 요 우측 상단에 쉐어 챗이 있죠. 요건 뭐냐면 요 채팅방 내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눌러서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목 챗GPT의 설명 원리 그리고 제 출처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점점점 누르면 이름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자, 이제 쉐어드 링크를 누르게 되면 링크가 복사되었다 라고 나오고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넣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제 채팅방 내 이름이 나오고 여기 날짜와 이름이 나오고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Continue this conversation을 누르면 이어서 채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링크를 공유했을 때 여러 가지 링크를 공유했겠죠. 이런 링크를 관리하는 곳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클릭을 해서 세팅 앤 베타에 가서 데이터 컨트롤스에 보면 쉐어드 링크 매니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금 내가 만들었던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공유하기 싫다 삭제해
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뭘 공유했었지? 궁금하시면 뷰 소스 챗을 누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은 다 삭제하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생각하고 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리제너레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여기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리제너레이트 누르면 다시 다른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제너레이트 누르면 너 이 답변이 더 나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더 좋으면 배럴, 별로다, 똑같다. 그리고 답변하기 싫으면 X를 눌러도 됩니다. 이게 챗 GPT가 학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배럴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다가 혹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또 리제너레이트 누르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3개를 생성했잖아요. 여기 보면 3개 중에 이게 3번째야 라고 표시가 있고요. 3개 중에 이게 2번째고 3개 중에 이게 첫 번째야. 한 번만 출력을 하면 안 나오는데 저희가 3개를 했기 때문에 3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복사 누르면 이렇게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역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도 있고요. 가만히 보니 내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여기 연필 모양 눌러서 나는 대학생이야 라고 바꾸고 세이브 앤 서밋을 누르게 되면 내가 바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질문했지만 질문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그 질문을 수정해서 답변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 질문, 요거 누르면 요거는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초등학생 관련된 질문, 대학생 관련된 질문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막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감자나라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긴 프롬프트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저는 이런 메모장에서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챗 GPT에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짧은 프롬프트는 입력하면 되지만 긴 프롬프트의 경우는 메모장에 입력하고 여러 가지 손을 보면서 채팅창에 붙여넣기를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이제 모바일에서 챗 GPT를 접속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브라우저에서 챗 GPT를 검색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PC에서 쓰시는 아이디로 로그인 하면 이렇게 들어왔고요. 저는 지금 챗 GPT 플러스를 쓰고 있어서 GPT 3.5, GPT4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 이렇게 기존의 채팅방들이 들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기존의 채팅방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새로운 채팅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우측 상단에 더하기 누르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디폴트 데이터 어널리시스 플러그인 모두 다 가능하고요. 거의 PC 버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설정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웹 버전은 PC 버전을 그대로 넣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롬프트 템플릿도 이렇게 드래그하고 채팅창에 붙여넣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여기에 맞게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답변을 해 주니까 이제 챗 GPT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PC와 동일하게 잘 됩니다. 다만 좀 불편한 점은 지금 제가 이렇게 긴 프롬프트를 넣은 건 이미 어디 작성한 걸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작업은 사실상 하기 힘들죠. 이게 다 쳐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한 작업들은 프롬프트 생성부터 출력까지 다 할 수 있지만 복잡한 작업들은 모바일에서는 사실상 하기 힘들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앱도 존재합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챗 GPT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딴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챗
GPT 만든 회사는 오픈AI 여기를 들어가셔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다운로드는 무료이고 무료로 GPT 3.5 사용할 수 있고요. PC에서 챗GPT 플러스를 쓰시는 분들은 앱에서도 챗GPT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고 GPT-4를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앱 내 구매도 가능합니다. 29,000원 하네요. 저는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딱 들어오면 챗GPT라고 뜨면서 햅틱이 드드둥 울리면서 앱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앱이 요 앱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챗GPT가 아닌 다른 앱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요 앱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GPT 3.5만 활성화되어 있을 거고요. 저처럼 GPT 플러스를 쓰시는 분은 GPT 3.5와 GPT-4 이렇게 두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거 PC랑 좀 다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현재 앱의 경우는 GPT-4의 기본 모델만 쓸 수가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웹 버전에서는 디폴트,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플러그인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앱에서는 현재 디폴트 모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브라우징 기능이 가능했었는데 브라우징 기능이 잠시 중지되면서 앱에서는 기본 기능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점점점 눌러보면 뉴챗 만들 수 있고요. 히스토리 눌러보면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채팅방들이 나오게 됩니다. PC 모바일 연동이 가능하고요. 세팅즈 들어가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딱히 손댈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단에 우리 요렇게 쓰면 돼 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답변할 때마다 햅틱이 막 당당당당 때리면서 좀 묘한 기분을 줍니다. 좋습니다. 저는 새로운 채팅방을 열고 아까 복사했던 동일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면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똑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자, 1번 질문부터 4번 질문까지 다 했더니 이렇게 카드 뉴스를 뽑아 줍니다. 제가 볼 때는 결과값이 PC와 모바일 웹과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모바일 앱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나 이런 느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모바일 앱을 쓰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모바일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화형이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누르면 음성이 녹음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음성을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무슨 표준말을 엄청 구사한다거나 발음이 정확하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녹음할게요. 나는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하는 컨텐츠 마케터야. 간헐적 단식과 관련해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하려고 해.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할지 주제 10가지를 추천해줘. 이렇게 되면 꽤 잘 입력을 받았고 거기에 맞게 출력도 해줍니다. 보시다시피 이 챗GPT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음성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 제 개인적으로는 시리보다도 훨씬 더 음성 인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간헐적 단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잘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음성으로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그리고 뭐 돌아다니면서 타자치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음성 인식이 중요하신 분들은 앱을 쓰시면 좋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음성 인식을 제외하고는 딱히 뭐 눈에 띄게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그냥 chat.openai.com 요 주소로 챗GPT 모바일에 접속을 하면 PC에서 하던 모든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긴 프롬프트, 상세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편하지만 디폴트부터 데이터 어널리시스, 플러그인 모든 기능이 가능합니다. 챗GPT 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딱히 큰 장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다 요런 정도. 다만 요 채팅창에 있는 파형 모양 음성 인식이 되는데 이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음성 인식으로 할 때는 앱이 편하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되죠. 이렇게 음성을 자주 쓰실 분이 아니면 뭐 굳이 앱을 써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모바일 웹과 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